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하고 알차고 보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신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이라는 코너를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책을 쓰고 글을 써온 학자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글을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자랑스러운 발명품은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글을 지금 외국말로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보급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말은 세종대왕을 비롯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만들어서 갖고 온 그런 소중한 언어이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말 죽이기에 앞장섰던 일제의 그 폭압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전통이요, 우리가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을 오래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말들이 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말이 혼탁해지고 오용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특히 방송 언어, 언론 언어, 지식인들에서는 언어조차도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틈틈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우리나라 말을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라는 이런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말의 잘못된 사용, 오용 남용 사례 중에 하나가 만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만큼은 국어사전에 어존명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독립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다른 명사에 의존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단어라는 뜻인데, 수량, 정도, 한도를 의미하는 말로 오랫도록 쓰여왔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원인 근거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는 두 번째로 원인 근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용과 남용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첫 번째, 원래 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수량, 정도, 한도를 의미했던 말입니다. 오늘 얼마만큼 밥을 먹을 거야? 지금 얼마만큼 왔어?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돼? 어느 만큼이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야 내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수량, 정도, 한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오늘날 이 만큼이라는 말이 방송 언어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용어에서 온통 두 번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생겨났느냐, 다른 아름다운 우리말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맑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덕분에, 날씨가 맑은 탓에, 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 이유와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리고, 오늘 날씨가 흐린 만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세요, 오늘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이렇게 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는 만큼, 뭐 만큼 모든 이유를 만큼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건 아름다운 우리나라 다른 말을 다 무시하고 죽여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므로,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이거 덕분에는 주로 이제 좋은 의미로 씁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덕분에, 혹은 탓은 주로 나쁜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이유와 근거, 원인을 의미하는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이유에서 만큼 하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겨우 두 번째로 이제 의미를 차용한 이 만큼이라는 용어가 1순위를 차지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다른 단어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데 왜 이 아름다운 말을 다 죽여버리나요? 그리고 만큼 하니까 단어를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띄었어도 된다고요. 오늘 날씨가 좋기에 좋음으로 이런 거는요. 근데 좋은 만큼 날씨가 나쁜 만큼 해서 괜히 공간을 차지해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기에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내가 오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의 아름다운 말, 순수한 말을 좀 사용하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 이 만큼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느냐. 정도냐 유냐. 정도 수량을 의미하고 원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뜻이 나누어지면 좋은데 가끔 말을 하다 보면 정도를 의미하는지 유를 말하는지 그러니까 근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 둘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 만큼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추운 만큼이란 말은 춥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전달한다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만큼이 원래는 정도 한도를 말했기 때문에 오늘 추운 만큼 옷을 입고 두껍게 입고 나가란 말은 더 추우니까 더 많이 입고 나가라든지 추위에 비례해서 옷을 입어라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오늘은 날씨가 추운 만큼 옷을 두껍게 입고 가세요 하면 춥기 때문에 두껍게 입고 가라. 이 한마디만 전달하는 의미인지 추운 그 정도에 비례하여 더 두껍게 입고 가라는 의미인지 헛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때릴 만큼 나도 당신을 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신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때린다는 말인지 당신이 나를 두 대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두 대를 때린다는 말인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말인지 헛갈려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저거는 정도를 의미하느냐 근거를 의미하느냐 두 가지 다 의미를 하느냐. 특히 방송 언어, 언론 언어, 지식인의 언어는 정확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이렇게 헛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헛갈리지 않는데 이렇게 수량 정도를 의미했던 말을 이유에다 갖다 붙이면서 쓰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용어가 막 혼용되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씁시다. 그리고 이 만큼이 가장 자주 악용되는, 남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만큼은 만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만큼은 사랑한다. 오늘만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사용할 수 없어. 만큼은 정도나 근거인데 왜 only 단 하나만을 의미할 때 쓰는 만이란 말에다가 왜 큼이란 말을 굳이 붙여가지고 말을 길게 쓰고 있고 복잡하게 쓰나요? 오늘도 방송 언어요.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가 대부분 이렇게 잘못 쓰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이번만큼이 뭐예요? 이번만은 못 참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넘어서는 할 수 없다라든지 어떤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only 만 이건 만 할 때 써야 되는 이 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식인들도 방송 언어들도 다 만큼 써요. 이렇게 만큼은 세 가지로 막 헷갈리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이렇게 애매하게 느끼나요? 정말 저는 방송을 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다가 이렇게 말을 잘못 틀리게 쓰면 방송을 돌려버려요. 저런 지식인들이 방송인들이 가장 간단한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 쓰고 저렇게 방송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되겠느냐?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말을 하다가 자주 실수하고요. 틀린 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난하자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저도 막 같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아,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을 이제부터 좀 정확하게 아름답게 씁시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을 후손들에게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대대손손 우리나라 말이 정말 사랑받는 말, 아름다운 말로 남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신근의 교수의 우리말 사랑 첫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 두 번째 시리즈를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합니다. 날씨가 잔뜩 흐려 있으니 좀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아주 밝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기 좋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도 환하게 웃고 우울한 기분, 우울한 오늘의 현실을 웃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우리나라 말을 아름답고 정확하게 쓰자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YTN 뉴스를 자주 보는데 한 여자 아나운서가 남미의 어떤 깡패 두목이 탈출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는데 아주 탈출할 수 없는 튼튼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서 이번만큼은 탈출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정말 왜 저걸 또 저렇게 말을 하나, 이번만은 탈출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또 저기다가 만큼이란 말 저렇게 갖다 붙이느냐. 아나운서까지 저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따라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런가. 아나운서들을 지식인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나운서는 정말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용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번만은 절대로 탈출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이번만큼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페이북을 열다가 어떤 후배가 또 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었지만 저 말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상치 않게 빨리 한 번 더 이 두 번째 우리말 사랑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만이라는 말도 우리가 아주 쉽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잘못 쓰고 틀리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만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부사죠. 많이. 수량을 표현합니다. 수와 양을 이제 설명할 때 크다, 많은 부분을 표현할 때 많이라고 쓰죠. 적게라는 아래 반대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이라는 말도 오늘날만큼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자주 써요.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오용되고 있다. 제가 방금 자주란 말을 썼는데 자주라는 말을 썼으면 좋았을 그런 자리에 많이를 쓴다든지 아주 매우라는 자리에 쓰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온통 많이 이렇게 많이 쓰는지 정말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많이가 잘못 사용되는 첫 번째 사례는 일단 우리말 다른 말을 죽이고 대체하고 이 많이가 그냥 독점하듯이 말을 마구 다른 말을 죽인다는 거죠. 많은이란 말을 우리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오늘 많은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오늘 많은 숙제를 하다 보니 좀 피로하다. 많은 일을 해야 하니 오늘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 말을 거의 죽여버리고 많이 전부 다 부사로만 사용하는 버릇을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어요. 많은 밥을 먹으니 해도 되는데 밥을 많이 먹으니, 많은 숙제를 하다 보니 해도 되는데 숙제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일을 해야 하니 해도 되는 말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은이라는 이 형용사 말로도 쓸 수 있는
문장 구조에서 굳이 형용사는 쓰지 않고 많이 이런 말만 많이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이라는 형용사 꼴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하나요? 말을 많이 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많이 쓰다는 말은 제 논리로 보면 틀렸습니다. 많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다른 말을 다 죽여버려요. 물론 여기 제가 쓴 말은 상당히 사투리입니다. 되게 이 말은 경상도 저 출신인 부산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되게 좋다. 되게 억수로 이런 말도 경상도에서 주로 많이 썼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지 않아요? 손찬이 이런 말은 전라도 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아름다워요. 소찬이라는 말을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허벌나게 하는 말도 좀 전라도 방언처럼 들리는데요. 좀 천하게 들리지만 요즘에 천하고 귀하다라는 말도 편견이죠. 허벌나게. 아니면 좀 우아하게 뭐 쓰려면 엄청나게. 워낙. 뭐 등등 제가 오늘 여기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이 많이와 다른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을 오늘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이것도 어제만큼 말처럼 그냥 많이 모든 말에 많이 이런 말을 쓰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방언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단어를 무시하거나 밀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많이란 말이 점점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이란 말은 수량을 말합니다. 양을 표현합니다.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많이라고 밥을 많이 먹었다 때는 밥을 이렇게 우리가 쌀을 많이 넣어서 혹은 밥그릇에 밥을 많이 퍼 올린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먹었다. 많은 밥을 먹었다. 책을 많이 샀다 할 때는 책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량화할 수 있는 것,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많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 날씨나 기분이나 상태를 많이라고 쓰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날씨를 계량화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온도는 뭐 영하 몇 도입니다 하고 온도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추위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이지 추위를 우리가 눈으로 이 수량처럼 확인하기 어렵죠. 기분도 그렇잖아요. 기분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상태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보면 많이 쌓였다고 할 수 있지만 날씨를 많이 춥다. 이런 표현보다는 날씨가 아주 춥다. 매우 춥다. 이 상태를 표현할 때는 기분이나 날씨를 표현할 때는 아주 매우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기 쓰지 않았지만 너 오늘 왜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느냐 이런 경우는 왜 자주 오느냐 해야 돼. 너는 왜 많이 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주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써야 될 수 있는 좋은 말인데 자주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왜 많이 오느냐 왜 너는 자주 웃느냐 해야 되는데 많이 웃느냐 많이 웃느냐고 말할 때는 적게 안 웃고 크게 웃는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다라는 표현과 잘 어울리지만 자주 웃는다 할 때는 자주 시간 나면 그냥 남보다 더 횟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라는 말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자주란 말도 안 쓰고 아주 매우란 말도 안 쓰고 상태든 기분이든 뭐 날씨든 모든 것을 많이 여러분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환자에게 오늘 많이 아프시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그런 말보다는 아주 아프시죠? 매우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십니까? 엄청나게 아프실 텐데요. 워낙 아프셔서 참기 힘드신가 봐요. 약을 잘 드세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아픈 거, 힘든 거 여러분 객관적으로
개념하고 계량화하고 수량화하기 쉬운가요? 저는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을 워낙 오래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말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을 국문학자가 들으면 이건 너무 예민하다, 과민하다, 잘못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당하시면 여러분 수용하시고 타당하지 않으면 뭐 여러분 수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이 만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엄청나게 잘못 쓰여지고 있고 오용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느낌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두 번째 만이라는 이 우리 단어의 사용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아주 흐리네요. 경기도 매우 안 좋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라고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그분의 삶에 따라 우리도 오늘 엄청나게 크게 허벌나게 신나게 열나게 좀 웃고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도 여러분 아주 행복하십시오. 매우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건 교수의 우리말 사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또 그래서 자주 혼동하고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로서와 어로서입니다. 이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요즘에 서라는 말, 써라는 말이 가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략되어도 좋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의 논문을 보거나 심지어 교수들의 논문을 심사할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글을 볼 때 아니 이 간단하고 쉬운 이것조차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잘못 쓰는 그런 사례를 자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자막에 이렇게 이 부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쓰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주 실수하는 이 두 가지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어로서와 어로서는 구글 사진에 보면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붙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붙어서 설명되는 거죠. 도울 조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로 혹은 어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설명할 때 쓰는 조사입니다. 나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늘 나는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전기기사로서 오늘 이 아파트의 전기 공사를 맡았습니다. 할 때 자격을, 신분, 지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서란 말이 이제 가끔 생략된다고 했는데 생략되어도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교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서가 빠져도 무난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서를 빼놓으면 조금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부산은 내 고향으로서 일주일에 1년에 몇 번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이해가 되는데 부산은 내 고향으로 하다 보면 어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방향을 지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부산은 고향으로 뭐 가는 길인가 뭐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기대나 생각에 착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장의 구문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무난하게 서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때는 서라고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의 이 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의미하는 분명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 자격, 지위를 의미하는 이 경우에 어로 써라고 이렇게 써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전 보면 예스러운 표현이다. 옛날 조상들 썼던 표현이라고 해서 동작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이 동쪽으로서 불어온다. 반가운 손님이 서쪽으로서 왔다 할 때 어떤 어로부터 어떤 동작의 시작이나 시작을 표현할 때 옛날 분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다는데 요즘엔 잘 쓰지는 않죠. 어쨌든 옛날 글에는 동작의 시작으로서 뭐뭐로서 하는 말을 자주 써왔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로서인데 이것도 써가 자주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크게 보면 이것도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료와 원료라는 거죠. 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나는 보리로 밥을 섞어서 밥을 짓는다 할 때 원료 재료 이것은 무엇으로서 만들었느냐 혹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때도 써가 생략되어도 좋습니다만은 재료를 말할 때 써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 도구죠. 나는 칼로서 종이를 쓴다. 나는 가위로서 면을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도구와 수단을 말할 때도 써라고 씁니다만 이런 경우도 써가 빠져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나는 가위로 면을 자른다.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의 한계와 기준을 의미할 때도 이 말을 자주 써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나는 단식을 중지한다. 내가 고향을 다녀온 지 오늘로서 벌써 몇 년이 되었다. 어떤 기준을 말할 때 시간의 기준, 한계를 딱 의미할 때 써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여하튼 어로서 이 말은 우리 글로 말로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특히 글로 표현될 때 우리 부산 사람은 이제 서 이 부분을 잘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쌀쌀하다 해야 하다 하는데 날씨가 살살하다. 부산 사람들은 쌀밥이라고 안 하고 살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주 놀림을 받는데 저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끔 이런 실수는 하긴 해요. 말은 그렇다 그래도 글은 남잖아요. 기록으로 남는데 서와 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때는 구분해 줘야 합니다. 물론 틀려도 뜻은 통하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고학력자들 지식인들은 글을 분명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라면 틀려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하고 특히 지식인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서와 서가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해하면 그만이지만 혼동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가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위와 신분을 말하느냐 재료를 말하느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합시다. 그때 사랑으로서라고 쓰면 하나님의 어떤 그 지위를 사랑이라는 신분으로 지위로 이렇게 한정하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신다 할 때는 사랑이라는 어떤 재료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사랑으로서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뜻은 비슷하지 않느냐 해도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할 때 어떤 논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때는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학생과 교수님들 언론인들 이 부분을 정말 이제는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교육 현장에서 이게 너무 자주 뒤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느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눈이 와서 아주 전체 땅이 하얗게 순결한데 또 좀 불편하고 위험하죠. 오늘부터 여러분
조심조심해서 그러시고 여튼 이 두 단어 이것을 오늘로서 좀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틀리기 쉬운 또 하나의 우리말 보다 보다 그리고 더 이상 혹은 더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할 때는 보통 비교할 때 쓰이는 조사입니다. 나보다 내가 크다.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자. 비교할 때 조사로 앞에 있는 명사에 붙어서 비교할 때 쓰이는 조사이죠.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건강에 좋다. 하기보다.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요, 학자들의 글에도 그렇고 학생들의 글에도 이 보다를 자꾸 띄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띄워 쓰면 보다 하면 본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이거 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절대 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띄우게 되느냐 하면 이 보다를 원래는 부사가 아니고 조사였는데 하도 이것을 부사처럼 쓰니까 국어사전에는 이제 이것도 부사로 공식적으로 등록했어요.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이때는 이제 이 보다가 조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띄워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전국체전 체육대회 때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이렇게 보다 하다 쓰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조사지 부사가 아닌데 하도 사람들이 보다를 부사처럼 쓰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국어사전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말이 처음부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보다 높이가 아니라 이것은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격인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이렇게 더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보다 하는 말을 맞춤법으로는 틀린 말은 분명히 이제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 앞에 있는 조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더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다가 자꾸 조사와 부사가 헷갈리다 보니까 자꾸 붙여야 될 때를 띄우고 띄울 때를 붙여야 되는 이런 혼동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하는 말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할 말은 더 말고 더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일상 용어에서도 쓰고 또 학문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더 이상 탁월할 수 없다. 더 이상 해서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더라는 말이 이상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이라고 두 번이나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더는 이렇게 줄여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걷겠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오늘날 이것은 적절한 말은 아니라 더 못 걷겠다, 더는 못 걷겠다,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이라는 말을 더 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상이라는 말을 줄여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 말이다. 더는 우리나라 말이죠. 이상은 잘 아시다시피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같이 혼용되는 건 나쁘지 않으나 굳이 우리나라 말에 또 한자말을 더 붙여서 이중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만약 상당히 비교급에서도 더 많은 어떤 최상급적인 것을 강조하려면 훨씬 더 아프다. 워낙 더 아파서 매우 더 아주 더 해서 여기 앞에 더 강조하는 훨씬 매우 아주 이런 것을 더 붙여서 비교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신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 보다 더 이상 더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용과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신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말 사랑을 방송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책이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든지와 던지, 든과 던을 쓰는 것을 헛갈려 하시고 잘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든지와 던지는 아주 분명하고요. 뭐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든지 간에, 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간에 상관없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그것이 사라졌고요. 또 저 세대만 해도 든지, 던지, 지를 썼지만 또 이것도 요즘엔 자주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번에 던, 이 부분이 서로 헛갈려서 사람들이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이 용어는 분명합니다. 이 단어는 든 할 때 밑에 이 드는요, 드는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을 말할 때 쓰던 말이고요. 더는 과거, 옛날에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썼던 과거형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일하든지, 일하지 않든지 알아서 하세요.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예는 수없이 들 수 있겠죠.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뭐 둘을 다 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드는 양자택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더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과거적 용법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때는 지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몸살이 났네요. 내가 너를 만났던 추억이 새삼 떠오른다. 이런데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든지, 일하지 않던지 이렇게 든쓸 자리에 던을 쓰거나 얼마나 힘들었던 하고 써야 될 자리에 쓰는 분들이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가급적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헷갈릴 이유가 없는 분명한 표현인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심하게 쓰다 보면 이런 용어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가려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